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간의 2025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리그가 아닌 플레이오프 경기로서 미국 리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사커는 정규리그 우승도 서포터즈 실드라고 해서 우승 트로피를 부여하긴 하지만 정규리그 우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규리그보다 포스트 시즌인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이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트로피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컵은 동부와 서부 각 상위 8개 팀씩 총 16개 팀이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 트로피를 위해 도전하게 되는데, LAFC는 오스틴 FC에게 2전 전승, 밴쿠버 화이트캡스 FC도 FC 댈러스에게 2전 전승을 거두면서 8강 무대에 안착했고, 이번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4강전이자 전체로 봤을 때는 8강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강전 경기부터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는 한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패배하는 팀은 그대로 탈락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양팀 모두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달린 중요한 승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상대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서부 컨퍼런스에서 리그 2위를 기록, LAFC보다는 근소하게 높은 성적을 거둔 강팀으로서 LAFC는 이번 시즌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1무 1패를 거두는 등 상대 전적에서 열세에 놓여있긴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너무나도 큰 LAFC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세한 이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LAFC의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비고리스 골키퍼, 세르지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홀링세드, 티모시 틸만, 에디 세구라, 마크 델가도, 네이손 오르다즈,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까지 역시나 워낙 중요도가 높은 경기인 만큼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완전한 주전 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이번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에 나섰고, 손흥민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에이스인 드니 부안가 선수와 함께 공격 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4-3-3 포메이션의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화이트캡스 또한 토마스 뮬러, 세바스티안 보홀터 등 핵심적인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이번 LAFC와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약간은 밀리는 매치업이기도 하고,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팀 스타일 자체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인 만큼 기본적인 경기 주도권은 빼앗기는 경기를 했는데, LAFC는 전반전 슈팅 숫자가 1대7, 유효 슈팅 숫자는 0대4, 볼 점유율 면에서도 37대 63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LAFC는 사실 원래부터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 체제에서 수비 라인이 다소 내려앉은 상황에서 역습을 시도하는 유형의 팀이지만, 이번 경기는 특히 더 상대가 볼을 소유하는 형태의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극단적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때려 넣으면서 공격 전개를 했는데, 경기 초반 LAFC는 네이선 오르다즈 선수가 여러 차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수비 라인에 상당한 위협을 가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LAFC의 경기 초반 분위기는 꽤나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실제로 LAFC가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볼수록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볼 점유율을 베이스로 한 공격 빌드업 작업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볼 소유권을 끊어낸 뒤 계속해서 빠른 역습으로 전환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초반 LAFC의 전방 압박과 역습 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LAFC는 거의 단발성 역습으로만 공격 전개를 시도했고,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많은 볼 소유권을 가져간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서서히 지배를 당하면서 찬스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전반전 14분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레프트백 마티아스 라보르다 선수에게 거의 단독 찬스를 내줬지만 미국 유리스 골키퍼가 세이브를 해냈고, 전반전 17분에는 알리 아흐메드 선수의 개인 돌파에 수비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위협적인 유효슈팅 찬스를 내주는 등 LAFC는 경기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확실히 팀의 전력 면에서 밴쿠버에 비해 다소 밀리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수비수들은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에 대해 거의 작정하고 수비를 붙였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중반부터 슬슬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32분 순간적으로 압박을 벗어나는 센스 있는 패스를 통해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내주는 등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티모시 틸만, 마크 델가도 등 미드필더들의 형편없는 패스미스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볼 줄기가 계속해서 차단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티모시 틸만 선수는 계속해서 어처구니 없는 볼 처리 능력을 보이면서 턴오버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LAFC는 전반전 39분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다카오카 골키퍼의 한 번의 롱패스에 홈으로 치면서 에마누엘 사비 선수에게 로빙 슈팅을 내줬고, 이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LAFC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실점까지 내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LAFC는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라브루다 선수에게 결정적인 슈팅을 내줬고, 이것이 위고리스 골키퍼의 다소 실책성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2로 밀린 채 마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LAFC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경기 내용은 LAFC가 워낙에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해 결국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FC의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LAFC는 후반전이 되자 앤디 모란,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고, 전반전에 다소 답답한 경기를 했던 손흥민 선수는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직접 골문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2분 거의 혼자서 수비수 4명을 상대하는 드리블 후 슈팅으로 밴쿠버의 골문을 위협하는 등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LAFC의 공격적인 시도는 어느정도 흐름을 바꾸면서 찬스들도 발생을 했는데, LAFC는 52분 드니보안가 선수가 결정적인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다소 슈팅이 약하게 나가면서 막히고 말았고, 55분에도 앤디 모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세컨볼을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은 뒤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밴쿠버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였고, LAFC의 그 어떤 동료 선수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볼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골문을 두드린 끝에 결실을 얻었는데, 60분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서 정말 완벽한 찬스를 잡았고, 이것이 사실 처음에는 수비수들에게 막혔지만 세컨볼을 어떻게든 밀어 넣으면서 드디어 LAFC가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손흥민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과 집중력이 빛났던 득점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득점을 통해 LAFC 소속으로 시즌 11호 골을 터뜨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LAFC는 거의 패배 직전 94분 시점에 드니보안가 선수가 프리킥 찬스와 함께 상대 수비의 레드카드를 유도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미쳐버린 프리킥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거의 다 졌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경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LAFC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양상의 경기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골을 터뜨리는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